보여줍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실기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그 촬영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 사진만 보여주고 만드는 방법 보여주는 책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통해서 CD 가지고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또 강의할 때는 뭐 그냥 방송도 그러더라고요. 약간 애드립 해도 괜찮아요. 그냥 봐주고 뭐 오히려 또 그게 재미고 그러는데 그 교재 동영상은요. 그냥 그 교재 이 내용에 충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컷도 더 많이 시키고 엔지도 많이 하고 막 반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제는 또 금요일은 뭐 워크샵도 있었고 뭐 포천도 갔다 오고 어제도 제가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목이 좀 갔어요. 목이 좀 이렇게 무리가 되네요. 토요일날 또 특강도 있었구나. 정신이 없어서 이게 네? 뭐 이게 이제 아마 푸상푸상 자서 그래요. 그래서 자서 그러고 어제도 막 전라도 광주까지 폭포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운전하면 큰 차, 제일 큰 차. 편하게 하더라고요. 차에서도 자고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 촬영한 날니까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서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떠들나오면 풀릴 거예요. 자, 오늘은 뭐를 합니까? 오늘은 기대 만반 포도 10초 만들어요. 이제 조금 점점 포도가 이제 비싸져요. 막 나올 때가 지나가지고. 그래서 좀 가격도 좀 덜 오르고, 그리고 날씨가, 술은 어때요? 술은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렇게 아까도 제가 테스트를 좀 했는데 처음에 술을 담아서 산미를 내지 않고 술을 담으신 그게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걸 전생에 장금이에요. 장금이 거의 다 산미가 납니다. 그 정도의 차이고. 그때 그 곰팡이가 보였던 분 어느 분이세요? 막걸리에 곰팡이 보였던 분 이정희 씨. 이게 하얀 곰팡이가 좀 꼈죠? 그죠? 저는 또 술을 담다가 막걸리에 곰팡이 핀 경우 처음이에요. 그냥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많이 저어졌고 이렇게 밴딩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폈다는 건 습도가 또 안 맞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습도가 너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습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겠죠.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걔가 필요 이상의 습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양을 가지고 술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만드는 그 순간부터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때 버무렸다. 저도 핸드폰을 안 껐어요. 찾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울리면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다양한 이 손을 통해서 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곰팡이도 좀 피워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맛도 뭐 막걸리 맛 나서 뭐 괜찮게 드시는 분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양주의 또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왜 누룩에 따라서 또 내 솜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그렇게 맛이 틀린 술을 만들어지는 게 우리 가양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식초는요. 술을 발효는 적절하게 온도가 좀 낮은 게 좋아요. 낮아요. 제가 몇 도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몇 도가 22, 25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식초는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촛단지죠, 촛단지. 이거를 촛단지라고 하고 예쁘죠? 그죠?
귀택이 나갈까봐 막 뽕뽕이까지 가만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제 가치관이 그래요. 맨날 떠들면 뭐하나. 100번 떠드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고 100번 보여주면 뭐하나. 한 번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싸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양병이라고 합니다. 촛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양병이라고 하는데 다 여러분들 과거에 기억나시죠? 얘는 어디에 있었어요? 얘는 물론 얘는 사이즈가 크죠. 자, 이것보다 작은 촛단지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엄마. 그렇죠. 부뚜막에 있었어요. 부뚜막. 뭘 꽂아서? 여기다가. 뭘 꽂죠? 솔가지. 예. 솔가지를 탁 꽂아가지고 저 주둥이를 막아놓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덮죠. 예. 뚜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촛단지는 부뚜막에 있었어요. 부뚜막. 그리고 부뚜막이 어떤 데예요? 따뜻한 데예요. 여열이 항상 남아있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저의 어머니 정도 되겠네요. 그 시절에 살던 어르신들은 아궁이에 불씨를 꺼트리면 토막 맞았어요. 토막. 아세요? 불씨 왜 꺼트리면 성냥이 없었으니 귀했으니까. 불씨를 한번 꺼트리면 다시 부싯돌로 다시 불을 피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할머니들은 엄마들 할머니들은 이게 불씨를 항상 아궁에다 이렇게 보호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불씨를. 어이없죠. 그죠? 그러니까 소감 맞을 정도로 이게 부덕이에요. 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는. 그래서 부뚜막에는 항상 열이 있었어요. 열이.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로 초상 발효가 항상 됐어요. 그래서 초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거. 그래서 실습을 한 2주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더 따뜻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은. 물론 이제 오늘 초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온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알코올 발효를 먼저 하고 초산 발효를 할 텐데 초산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햇볕 있는 데다가 놔주셔야 돼요.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잘 드는 곳에다가 식초 발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류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양병에다가 술을 걸러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초산 발효를 할 거예요. 저는 여기다 가져갈까 하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흘러버릴 것 같아요. 여기를 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려고만 가져왔어요. 힘들게. 자, 얘는 뭔 줄 아세요? 얘? 네, 용수예요. 용수. 이 용수는 항아리 크기마다 다 집에 대갓집에는 항아리 크기마다 이 사이즈가 다 틀린 게 다 있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아마 가장 작은 사이즈 같아요. 용수가. 얘는 어떨 때 쓰냐면 간장을 제가 장 발효를 좀 할 거예요. 다다음 시간에 아마 장 발효 제가 이론을 좀 해드릴 건데 처음에 장의 원형은요 간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닌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유신 장군이 전장터에 막 다니면서 집에를 별로 올 시간이 없으니까 경주에 이제 서라벌에 딱 거의 그 근처에 가면 이 부하 장수를 시켜서 집에 가서 간장 한 그릇 떠오라고 그랬어요. 장 한 그릇. 그래서 장맛이 안 변했으면 집에 안 들리고 장맛이 그걸로 이제 우리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지금의 간장과 같은 형태, 된장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메주를 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용수를 박아서 그냥 맑은 장대로 떠서 먹고 그냥 되직한 장은 되직한 장 떠서 그냥 먹었거든요. 그럴 때 썼고요. 주류 발효가 끝나면 지금은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이양주 담았잖아요. 그죠? 송순주 담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봐서 잘 됐으면 얘를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맑은 물만 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맑은 술만. 그러면 얘 그 맑은 술을 떠가지고 떠가지고 이제 다시 용기에다가 담아서 계속 저온에 계속 놔두면 품질이 좋은 그런 청주가 되죠. 그런데 아직 안 됐어요. 이 송순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면 기온을 그렇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송순이라는 재료는 원래 소울육이라든지 송절, 뭐 송순 이런 거 다 누가 먹었어요? 누가? 그렇죠. 신선들이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찌 보면 가장 그 약성이 좋은 그런 재료일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방부 효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발효는 그만큼 더디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더디게 간다고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사진 막걸리 제가 해온 거 보시면 위에 맑은 그 물이 됐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양주도 발효가 다 된 것은. 여기에다가 덧술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따가 보세요. 궁금하시면 여기다 대고 막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만 찍으시고 맑은 그 위에 물이 고여야만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용수를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주방에서는 삭구라고 그러거든요. 삭구. 넣어가지고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발효가 아직 안 돼서 제가 이걸 또 놓고 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발효가 다 되면 이거를 박아서 이제 맑은 청주를 또 한 잔씩 해보는 거예요. 막걸리 잔이 아니라 소주 잔이니까, 청주니까, 도수로 세고 맑은 술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왔는데 오늘은 쓸 일이 없겠네요. 자, 그래서 10초를 할 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이따가 실습을 하실 때는 여기 10조, 여기 10조 마주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습을 하실 때. 자, 포도 몇 킬로씩 담았나? 1점이요? 포도 1.2씩 담으셨죠? 자, 세 분이서 포도 2봉다리, 설탕 1봉다리 받으시면 돼요. 저기에서 포도 2봉다리하고 설탕 1봉다리 받으시고요. 자, 레시피는 여기 나와요, 이따가. 저는 여러분들 통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세 분 양을 제가 계산을 하느라고 저렇게 재는 거고요. 이따가 10초가 3가지가 나오니까 그때 그냥 적으시면 되고 지금은 적지 마세요. 실습할 양이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는데요. 포도 2봉다리, 설탕 1봉다리 가져가시고 저한테 또 받아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이스트예요. 드라이 이스트. 얘는 드라이 이스트예요. 생 이스트 아니에요. 이스트가 뭐예요? 효모예요, 효모. 그죠? 우리가 누룩 만들었잖아요. 누룩. 똑같아요. 단 역가만 틀려. 그리고 얘는 어때요? 배양한 거예요. 배양. 그래서 아주 정확하죠. 역가가. 그래서 우리 오늘 술을 포도주를 담근 다음에 포도주가 완성이 돼야 10초가 되기 때문에 얘를 첨가를 할 거예요. 얘는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넣어드릴 거니까 이따가 레시피 나오니까 레시피 보시는데 얘는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얘 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파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엄청 싼데 파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어요. 슈퍼마다. 그래서 그냥 드라이 이스트 있나요? 그러면 왜냐면 생 이스트는 이게 보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잘 팔지도 않아요. 제과제빵 재료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 아니고서는 생 이스트는 팔게 되면 어떠겠어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슈퍼에서는 팔릴 수가 없죠. 근데 드라이 이스트는 이걸 하나 사시잖아요. 이게 700원인가 막 할 텐데 이거 하나 사셔서 만약에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8g이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 포도가 5kg 정도면 한 3g 정도 들어가거든요. 3g 쓰시면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거 잘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유생팩에다가 다시 한번 넣으셔서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 냉동. 이거를 실온 보관했다. 그러면 얘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건조해서 말라서 이렇게 쉬고는 계시지만 얘는 분명히 미생물을 번식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얘가? 매개체라고 해요. 매개체. 그래서 그냥 양념 그 찬장 이런 데다가 그대로 놔두시면 여기에서 뭔가가 막 생길 수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그리고 쓸 수도 없어요. 이거 그렇게 놔두시면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다시
낙엽납 통에다가 넣으시던 아니면 위생팩에다가 담으시던 냉동 보관하시면 다음에 언제든지 이거 쓸 수 있어요. 얘가 그냥 계속 쉬고 계세요. 그냥 얘는 마른 효모니까 얘를 물에다가 풀어주면 다시 얘는 또 활동을 해요. 지금 말라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만큼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넣어드릴 거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포도 식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마 알코올 발효가 됐을 거예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오늘은 식초를 먹는 게 아니라요. 포도주를 한 잔씩 조금씩 맛만 보세요. 이거 다 드시면 안 돼요. 그죠? 네, 맛만. 네, 맛만 보셔서 그냥 집에서 만든 포도주 맛을 느끼시면 돼요. 그죠? 다 계량하셨어요? 이게 조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 포도를 가져와서 저는 여기에 물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씻어가지고 이걸 내려오려고 막 이게 물 빠지는 막 바구니 막 그걸 다 챙겼어요. 혹시나 몰라서. 이게 개수대가 조리실에 있으면 참 좋은데. 다 하셨죠? 다 되셨죠? 자, 식초. 이제 우리가 제가 어제도 광주를 갔다가요. 담양 중록원 다녀오시고 중록원 좋잖아요. 어제 갔어요. 중록원에 잠깐 짬이 있어서. 왜 갔냐면 남도 음식 큰 잔치가 있었어요. 남도 음식 큰 잔치. 어제 금요일부터. 그래도 우리 저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어쨌든 호적에 같이 올라와 있는 그 양반이 그리고 나름 그래도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모처럼 만화님이 또 이 광주를 온다니까 나름 또 이걸 또 검색을 해가지고 담양 축제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아침 9시 20분 KTX를 탔는데 올라올 때 한 4시쯤 올라와야 정상인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6시 차를 이게 예매를 해서 좀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광주로 가는데. 그래서 중록원을 갔어요. 중록원. 어제. 중록원에 가가지고 남도 음식 이렇게 전시해놓은 음식을 첫날 가야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시를 많이 했지만 젤라틴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며칠 지나면 썩는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바퀴 그냥 휘딱 돌고 거기 이렇게 중록원은 저도 그 전에 가봤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밖에서 살짝 밥만 먹고 그냥 왔거든요. 중록원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대숲길 걸으면 느낌이 어때요? 아주 시원한가요? 근데 제가 지금 순간 내가 왜 중록원 얘기를 왜 내가 뭐 때문에 했는데 왜 했는지 갑자기 그러게 생각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순간 기억이 나요. 순간 큰일 났어요. 네? 네. 댄잎 향기도 나고 저희는 또 담양에 이렇게 죽순 맞아. 죽순 얘기하요. 그래서 중록원 앞에서 이제 저는 죽순을 담양에서 주문도 하고요. 제가 항상 죽순이 나올 때가 되면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문도 하고 제가 올해는 죽순을 받기도 했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 중록원 앞에 가면 담양하면 떡갈비 유명하잖아요. 죽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트로 돼가지고 정식을 팔아요. 그래서 떡갈비도 나오고 죽순 무침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버릇이 있어요. 음식을 그냥 요기를 하고자 하면 그냥 10,000원짜리 조통밥 하나 시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이게 직업병 있잖아요. 뷔페에서 밥 먹고 간 사람들이 3시에 1시에 결혼식에서 밥 먹고 갔는데 3시에 거기 가가지고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뷔페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먹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제일 비싼 25,000원짜리 정식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떡갈비 4쪽 나오고 목살 구이 나오고 맥정처럼
그 부위가 나오고 죽순 무침이 나오는데 빙초산으로 무친 거예요. 맛이. 네, 그 죽순의 그러니까 회무침을 세트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전에는 다 그 담양에서 죽순을 다 염장했어요. 염장 하는 거 아시죠? 네, 소금에다가 죽순을 들였다가 게를 우려가지고 다시 삶아서 쓰면 생죽순처럼 쓰거든요. 지금은 다 냉동을 더 많이 해요. 저도 냉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사시사철 그냥 그 회무침을 이렇게 파는데 그 죽순을 먹어보니까 빙초산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식초에 잘 모르니까 이게 그 회무침을 뭐 홍어 무침을 해도 그래요. 전라도는 왜 장치하면은 홍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홍어 무침하고 그러는데 이 빙초산으로 안 무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맛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왜 빙초산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이제 알아요. 이제. 네, 그래서 네, 빙초산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 저를 중농원에 데려간 우리 그 양반도 엄청 신맛을 좋아해서 빙초산 광주에 혼자 살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빙초산 병이 있어요 지금. 혼자 사는데 별로 이렇게 굵지도 않고 뭐 해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빙초산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맛을 좋아해요 그쪽 사람들이. 맛이 이렇게 세니까 먹는 그 맛에 대한 감각이 세다 보니까 빙초산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빙초산 드시는 분 없죠? 그죠? 네, 없죠? 세탁기 청소할 때, 표준 뭐 그럴 때는 쓰지만 드시는 거는 사실 빙초산을 드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오늘 좀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초, 우리가 식초 요즘에 뭐 유연성도 좋아지고 뭐 좋다는데 어떤 작용이에요? 식초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배우시면 충분히 천연 식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포도식초는 가장 선호도가 좋은 식초예요. 식초 중에서.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를 참 좋아해요. 신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참외, 수박, 포도 이렇게 단과일을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도 아침 식사가 옥수수 2개, 포도 1송이에요. 커피는 이제 내려오고 옥수수는 운전하면서 먹어서요.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2시 좀 넘어서 잠을 잤거든요. 뭐 이게 새벽에 물건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졸리니까 목가를 씹어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먹고 왔는데 이제 포도는 여기서 뭐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도 좋아요. 포도식초가. 저도 포도식초를 만들어서 또 색깔도 너무 이뻐요. 이 캔벨로 하면 아주 예쁜 보라색이 나거든요. 식초가.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샐러드 드레싱 이렇게 만들 때 넣어먹고 이렇게 겉절이 무칠 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양념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집에서 만든 식초는요 순한 신맛이 나요. 순한 신맛. 그리고 주재료의 맛이 좀 살아있잖아요. 사과 식초는 사과향이 살아있고 우리 시중에 파는 사과맛 식초는 정말 맛만 첨가한 사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서 식초는 오히려 술보다 훨씬 쉬워요. 만들기가. 왜냐면 막걸리는 누룩도 있어야 되죠. 또 너무 이게 반복해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산미가 날 확률이 80%예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술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3년 하니까 이제 돼요. 3년 하니까 미생물의 성질도 좀 파악하고 환경도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되는데 3년까지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안 돼서. 그런데 식초는요. 저 이스트를 넣어주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정확한 역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술보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도 편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꼭 드시기를 바래요. 좋아요, 맛도. 자, 식초. 내가 원래 아침에 말을 잘 듣는데